근데 병원에 입원하고 첫날부터 한 열흘 동안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저승사자랑 한 10번 정도는 하이파이브 한 느낌? 체온을 잴 거예요. 36.3도 정상 체온입니다. 이건 산소 포화도 기계인데요. 맨날 재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도 100이어서 정상이에요. 그럼 오늘도 바이러스랑 잘 싸워보겠습니다. 도하. 네, 안녕하세요. 도전하는 복학생입니다. 네, 오랜만에 올리는 비디오인데 제목 보고 많이 놀라셨죠? 저는 지금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 여기가 신내역 근처에 있는 서울의료원 코로나 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4월 6일 날 입원했고요. 오늘 4월 28일이니까 오늘은 22일차가 되는, 입원한 지 22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코로나 확진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 뭐 코밍아웃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코로나 확진 커밍아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사람들이 내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기피하지 않을까. 막연하지만 태어나고 나서 내가 코로나 감염자라는 걸 알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라는 부담감을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코밍아웃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평상시에는 연락하기 힘들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친척들로부터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화나 문자 또는 예쁜 손편지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손편지 같은 것도 오게 되었고, 그리고 힘내라고 먹을 거나 식료품 같은 거를 보내주시는 걸 보고, 진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응원해주고 감싸주는구나. 내가 코로나 커밍아웃을 해도 내 옆을 지켜줄 사람들은 내겐 아직 많구나. 인생 헛살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커밍아웃에 대한 부담감은 아예 없어요. 코로나 커밍아웃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졌고, 진짜 죽을 것 같이 아프던 2주차, 투병 2주차가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3주차에 오니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는 정말 건강히 잘 지내고 있고요. 어제부터는 푸시업과 같은 가벼운 맨몸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제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전화로는 미리 연락드렸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작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저의 3주간의 투병 생활 이야기가 가깝게는 우리 지인들, 멀게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 이야기를 공유한다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제가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로 서울의료원에 있는 코로나 병동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3주 동안의 투병 생활이 어땠는지, 제가 3주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과 생각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제가 어떻게 코로나에 감염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일단 이번 학기에 교환학생으로 터키 이스탄불로 가게 되었고요. 1월부터 귀국하게 될 때까지니까 4월 3일까지 이스탄불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말에 들어서 터키가 코로나 확산이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문이지만 터키 정부가 국가봉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소문이 도니까 만약에 국가봉쇄를 하게 되면 제가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가 다 막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국가봉쇄를 하면 이제 국제선 비행기부터 막아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급하게 4월 3일 오후 비행기를 타고 4월 4일 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게 되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방역관들이 하라는 대로 체온도 재고 방역 관련된 프로세스에 따라서 다 마쳤고요. 다행히도 열이나
아픈 그런 기색이 없어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따로 격리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 긴급 셔틀버스를 타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보건소로 바로 가가지고 바로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관용차를 다시 타고 저희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에 생겼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전화가 오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양성 판정을 바로 받았어요, 전화로. 저는 일단 굉장히 건강한 상태였고 열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음성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한 양성 판정을 받고, 저는 일단 그 당시에는 코로나 관련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제 무증상자 센터라는 걸 따로 운영하더라고요. 저는 태릉 손수촌에 있는 무증상자 센터로 가게 되었어요. 여기는 태릉 손수촌 서울형 무증상자 센터라는 곳입니다. 뭐 KU를 빈다 이런 건데 안전히 나가고 싶네요. 편안하게. 저는 지금도 제가 왜 어디서 코로나에 걸렸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추측을 할 뿐이에요. 첫 번째로 제가 터키에서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그 코로나가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서울에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터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귀국편에 비행기나 아니면 경유지에서 저도 모르게 코로나 감염자에게 접촉이 돼서 또 거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확진 판정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냥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만이라고 추측을 하고는 있어요. 4월 5일 날 태릉 손수촌 무증상자 센터에 온 다음에 다음 날인 4월 6일 오전까지는 별 이상이 없었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게 4월 6일 점심시간 때부터 약간 몸이 으슬으슬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점심이 지나면서 점점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저녁 시간이 되자마자 열이 펄펄 나가지고 재봤더니 39도가 나왔어요. 열이 그렇게 펄펄 나니까 온몸이 쑤시고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무증상자가 아닌 유증상자니까 근처에 있는 서울의료원 코로나 병동으로 옮겨졌고요. 오늘은 입원한 지 약 3주차 가량 된 날입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하고 첫날부터 한 열흘 동안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저승사자랑 한 10번 정도는 하이파이브 한 느낌? 열흘 동안 열은 펄펄 나지, 기침은 계속하지, 근육통은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제가 병상에 누워있으면 당연히 등 쪽으로 제 몸의 무게에 의해서 등이 눌릴 거 아니에요. 등에 있는 신경이나 근육들이 제 몸에 있는 무게로 의해서 자연스럽게 늘리면서 생기는 근육통 때문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최대한 길게 잔 게 1시간? 그것도 너무 지쳐가지고 새벽 한 2시, 3시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지쳐서 잤는데 한 1시간도 못 돼가지고 또 근육통 때문에 깨는 거예요. 그게 계속 열흘 동안 그게 계속 일상적으로 반복됐었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컸었고, 열이랑 기침이랑 근육통 때문에 아픈 것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려고 먹은 칼레트라라는 약 때문에 굉장히 더 힘들었어요. 칼레트라라는 약은 사실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약인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일정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현재 대부분의 이제 코로나 병상에 있는 분들이 이 칼레트라라는 약을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칼레트라라는 약에 대한 부작용이 저는 너무 심한 편이어가지고 그 부작용 때문에 더 아프고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례로 물을 마시면요, 그 물이 몸에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큰 거를 볼 때 그 물이 그대로 나와요. 먹은 양만큼만 딱. 그리고 밥을 먹게 됐잖아요. 그럼 이게 토가 쏠려가지고 계속 토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 토를 하니까 구역질이 나고 밥도 못 먹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밥과 물 모두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냥 사람이 말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입술 다 갈라지고요. 그냥 사람이 하얗게 변해요. 약간 진짜 막 못 먹어가지고 고생한 사람처럼 입술 다치고 온몸이 그냥 말라가고 그냥 그래요. 약간 사람이 좀 볼품없게 많이 변해요. 힘도 없고.
그렇게 막 설사 계속 나오지, 밥 못 먹지, 근육통 엄청 심하지, 잠도 못 자지 이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때만큼은 잘못하다 죽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럼 이렇게 너무 힘들면 우리가 렘데시비르라는 약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는데 그 임상 실험에 대해서 한번 참여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렘데시비르에 관련된 자료들을 저한테 주셨고, 저한테도 그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공부해본 다음에 그 다음 날까지 혹시 알려줄 수 있냐고, 임상 실험에 참여할 건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렘데시비르가 해외에서는 이미 충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가 검증된 적이 있고, 그에 비해서 부작용은 뭐 혈관 팽창 정도로 막 크게 부작용이 많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아프니까 살고 싶어가지고 바로 다음날에 렘데시비르 임상실험에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임상실험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임상실험에 참여하게 된 3분의 1은 열흘 동안 렘데시비르를 복용하게 되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5일 동안 렘데시비르를 복용하게 되고, 또 나머지 마지막 3분의 1은 기존에 복용하던 에이즈 약인 칼레트라를 복용하는 거더라고요. 비교 대조를 위해서요. 그래서 랜덤 추첨한 뒤에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왔는데, 저는 이게 좀 운이 없었나 봐요. 저는 그대로 에이즈 약인 칼레트라 약을 투약하는 군에 해당이 돼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칼레트라의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제가 칼레트라를 계속 먹어야 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때 많이 심적으로 좌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망감이 굉장히 컸고, 칼레트라 대신에 렘데시비르라는 약을 먹으면 빨리 코로나에서 호전돼가지고 내가 고통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좀 심적으로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약해지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하늘이 도운 건지 모르겠는데, 거짓말같이 그 다음날부터 열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원래 39도, 38도 찍었는데 37.7도, 37.5도 이렇게 약간 미열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그리고 열이 내리니까 근육통도 많이 사라져가지고 잠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칼레트라는 약이 한 열흘이 지나서야 제 몸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칼레트라 약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잘 싸우면서 저의 코로나 증상을 많이 약화시킨 거고요. 근데 칼레트라를 계속 투약하게 되었고요. 그 투약하게 되는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물과 밥을 잘 못 먹었어요. 그 부작용이 너무 강해가지고 계속 물 먹으면 설사로 나오고 밥 먹으면 토 쏠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밥과 물을 못 먹으니까 기운은 여전히 없었고요. 되게 조금은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고통이 덜었는데 여전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 좀 약간 희망을 찾았던 거는, 내가 잠을 1시간도 못 잤었는데 그래도 한 번 자면 2~3시간은 쭉 잘 수 있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그렇게 버텨냈던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증상이 많이 완화되니까 2주가 지난 시점 이후부터는 에이즈 약인 칼레트라를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차 이후부터는 칼레트라를 끊게 됐고요. 칼레트라를 끊고 한 2~3일이 지나니까 바로 이제 부작용이 사라지면서 이제 물과 밥도 잘 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설사도 이제 안 하게 되고 토쏠림도 없어졌어요, 아예. 그렇게 밥과 물을 잘 먹게 되니까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잠도 더 잘 잘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21일차였던 어제부터는 맨몸 운동, 푸시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많이 건강해진 상태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많이 컨디션이 좋은 상태죠.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무엇보다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정말 힘들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좀 강했고 좀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사람이 몸이 건강하니까 정신이 맑아지면서 건강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죽다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신 서울의료원 의료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위해서 드려요.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생 2대차를 사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제가 회복이 잘 될 수 있게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태어날 때까지 물신양면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신 서울의원 의료진분들께 다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